안녕하십니까. 컴1급 실기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5년도를 대비를 해서 실기에 대한 안내, 소개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해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자, 그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2015년도부터 해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강의 중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컴1급 실기가 이제 자주 이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오피스의 버전이 바뀌었죠. 그래서 2007 버전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안 되겠죠.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2007 기준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하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또 세부 사항들이 조금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2012년도에 이제 시험 방식이 2007 버전으로 바뀌면서 처음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 자체가 새로운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다양한 유형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지, 자, 그 내용들도 같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차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길벗 신화공 교재에 대한 특징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주 벼락치기. 자, 4주 만에 벼락치기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 그런 강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미리,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특징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실기 시험 출제 기준, 필기하고 다르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기 시험 절차, 자, 입실부터 퇴실까지 어떤 과정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기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상시라든지 상설이라든지 뭐 정시 이런 차이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기라는 것은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 두 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과목을 여러분들 준비를 하는데요. 자, 물론 시험이라는 것은 100점 만점의 기준으로 해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해서 만일 학습을 하시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공부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격하기 위한 점수가 70점인데요. 70점이 넘는 그 정도 수준까지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의 노력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방법을, 노하우를 자, 6번째 그리고 7번째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길벗 신화공 교재 특징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길벗 출판사에서 출판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재 내용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자, 이것을 신화공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뭐 컴활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컴퓨터 관련된 내용을 검색을 하실 때 출판 교재 보시면요, 항상 베스트셀러 1위가 길벗 출판사의 신화공 교재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교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출판 교재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필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강의로 진행이 되는 강의용 교재, 자, 강의용 교재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조금 부족합니다. 자, 왜냐면은 강의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강의용 교재에서는 간단한 내용만 표시가 보통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신화공 교재는 출판 교재가 되기 때문에 뭐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학습 조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강의만 집중을 하시면 되고 별도로 필기할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강의 들으시다가 또 필기하시고 또 강의 들으시고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강의에만 집중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뭐 길벗 신화공 교재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1급 실기 수험생들이 구입하는 구입률 1위가 되는 거고요. 모의고사라든지 최신 기출문제,
컴활 실기 관련해서 다양한 학습 유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상세한 풀이법 그리고 설명 이미지가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이신 분들이 학습하기가 너무너무 좋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강의에는 없는 채점 프로그램 CD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채점 프로그램 CD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장 가서 시험을 응시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 응시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점을 해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교재에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채점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해서 학습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점검할 수 있는 도구가 채점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하고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실제 시험을 한번 응시를 해보는 겁니다. 시험장 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시면은 아무래도 시험장 가서 어떤 걱정과 어떤 두려움 그런 긴장감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채점 프로그램 CD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요. 다음 시간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주 벼락치기 강의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강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 강의를 여러분들이 100%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4주 만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그런 패턴들,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기출 문제별로 해서요. 중요한 내용들을 속성으로 지도를 해드립니다. 자, 기출 문제 한 회차가 만일 있다라면은 이 한 회차의 기출 문제에서 1번 문제부터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모든 내용들이 중요하고 어렵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내용 중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속성으로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단기간 합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당장 며칠 뒤에 시험이 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모든 기출 문제를 실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을 접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각 기출 문제별로 해서 속성으로 해서 다양한 유형들의 풀이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실습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면은 그 강의만 듣고 시험장 바로 가십시오.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죠? 바로 실습을 하고 준비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강의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유형이 출제가 되는 거구나 알고 시험장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실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실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강의를 잘 활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길복 교재의 다양한 유형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길복 교재에는요, 기본 모의고사라든지 실전 모의고사, 최신 기출 문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이를 해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좀 상시 문제라든지 상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특강으로 해서 제공을 해드릴게요. 별도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최대 회원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상시, 상설로 해서 시험을 응시를 하고요. 저희 쪽에 피드백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유형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시험을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특강으로 해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강의는요, 무작정 실습을 하십시오, 실습만 하도록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먼저 용어라든지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실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공부를 하실 때 효과적으로 오래 기억을 하시려면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셀 서식에 대한 강의다. 그럼 셀 서식이 필기 때 물론 배웠습니다. 배웠는데요. 셀 서식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알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셀 서식을 적용하기 전 상태와 적용하고 난 뒤의 상태를 서로 비교해서 왜 셀 서식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필기를 합격을 하신 지 조금 오래되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은
필기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사실 거의 다 버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뭐 이렇게 조건이 나와요. 조건이 나오면요. 바로 이렇게 수식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의 진행이 안 되고요. 대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다. 그럼 이게 조건 1이 되는 거고, 대출 1의 연도가 2003년이다. 그럼 이게 조건 2가 되는 거고, 조건과 조건이 이거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AND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고, AND 함수는 이런 식으로 수식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먼저 AND 함수가 어떨 때 사용이 되는지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AND 함수만 설명을 드리냐? 그거 아닙니다. AND하고 유사한 함수들도 같이 설명을 드려서 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교재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죠? 대부분 인터넷 강의의 교재가 부실합니다. 하지만은 교재 내용 보시면은 이런 이미지, 자, 클릭을 몇 번 해야 되는지, 2번 해야 되는지 상세한 설명 나오고요. 그리고 개인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제대로 강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클릭을 했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 이런 내용들도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교재가 부실해서 가질 수 있는 교재가 잘못되면요, 진도를 더 이상 나갈 수 없고요.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 눈의 피로도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눈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이렇게 크게, 가급적이면은 화질을 개선을 해서 폰트를 최대한 크게 해서 눈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모바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로 보실 때도 조금 보기 편하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국내 유일한 풀이 방법입니다. 우리 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를 제대로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과 고급 필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거의 100% 출제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자, 이런 내용들도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함수를 몰라도 풀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은요, 사실 교재에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교재가 아무리 좋지만은 아무래도 이거는 실기라는 시험이잖아. 실기, 그죠? 직접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교재는요, 여기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수식을 입력해라, 이렇게만 설명이 나오는데, 자, 이런 수식들을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입력을 하는지, 자,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풀이 방법은 국내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함수가 중요하다. 계속 강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했을 때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함수를 직접 입력을 했을 때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풀이 방법들을 다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하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실제 시험 내용인데요.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제에서 주어지고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우는지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조건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종로 지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자, 가장 판매가 많은 수치가 여기 1340이 가장 큰 수치죠. 자, 이 수치 값을 가지는 그때의 가전제품명을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수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는 인덱스 함수, 매치 함수, 맥스 함수 이용하라 라고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 세 개의 함수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서 함수 마법사나 직접 입력을 해서 수식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 풀이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방법을 설명을 다 드릴 건데, 무조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1번 방법을 선택을 하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혹은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설명 잘 들으십시오. 자, 이렇습니다. 자, 금방 말씀을 드렸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일단 여기서부터까지 가장 큰 값, 최대값을 먼저 구해줘야 돼요. 그게 맥스 함수의 역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맥스 함수를 먼저 이용을 해야 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 이 맥스 함수의 같은 위치에 있는 그때의 가전제품명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매치 함수, 동일한 어떤 그 값을 찾아내기 위한 매치 함수가 또 필요합니다. 매치 함수 필요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필요한 것이 결과적으로 인덱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값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맥스 함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매치 함수, 그 다음 인덱스 함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함수마법을 이용을 할 때요. 안쪽에서부터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입력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수마법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왼쪽에서 바로 다이렉트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소한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가 어려울 때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맥스 함수 이용을 해서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최대값 찾고, 자, 이 최대값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온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차근차근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맥스 함수의 결과 먼저 뽑아내고, 그 다음 매치 함수 이용을 해서 결과 뽑아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덱스 함수 이용을 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자, 시험장 가시면요. 한 번에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문제를 풀이를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안쪽에서부터 해서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까지도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함수마법사 사용해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함수마법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은 함수마법사 이용하지 않아도 직접 수식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도 다양한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함수가 중요하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함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면 합격이고요.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면 사실 불합격이에요. 그 정도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것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를요, 공부를 하는데, 함수, 컴마 1급 출제 기준에 100%의 함수 내용을요, 제가 별도의 강의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것은 교재도 없습니다. 교재도 없는데요, 국내 유일의 자료가 될 겁니다. 자, 함수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요령을 말씀을 드릴게요. 함수를 하나하나 공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함수는요, 그 특성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날짜하고 시간 함수다. 그럼 날짜하고 시간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가 있어요. now 함수라든지 뭐 today 함수라든지 뭐 hour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함수입니다. 자, 이런 것을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공부하더라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효율적인 학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각각의 함수의 의미라든지 간단한 사용 방법을 별도의 강의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이할 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강의별로 해서 배점과 중요도를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에는 5점짜리고 셀 서식은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복습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사실 셀 서식 복습할 때 보실 필요 없어요. 그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출제가 자주 되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복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 퍼스트에서만 제공해드리는 학습 플래너, 인강학습 계획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컴말 필기 때도 제가 제공을 해드렸어요. 컴말 1급 필기를 4주 만에 어떻게 합격을 하느냐,
각 강의의 수강 시간이라든지 하루에 학습할 분량을 제가 정해드리고요. 그리고 각각의 강의들을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학습 조언까지도 제가 한 장의 학습 플래너로 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2급 필기 때도 3주 만에 합격할 수 있는 학습 플래너를 작성을 해드렸고요.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실기도 4주 만에 벼락치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인터넷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공부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적당한 분량을 하루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을 제가 정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4주 만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스케줄을 짜 드릴게요. 자, 채점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드릴 건데, 채점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제가 그림으로 이제 캡처를 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문제풀이 하나 했잖아요. 그죠? 문제풀이를 해서 채점을 하게 되면은, 각 이제 파트별로 해서, 뭐 계산 작업도 있고, 뭐 분석 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 배점에서 몇 점이 나왔는지 상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상세하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채점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점 프로그램이 제공이 됩니다. 자, 계산 작업. 1급 실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계산 작업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계산 작업에서 함수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부분이 이제 계산 작업 부분인데요. 계산 작업을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강의가 진행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조금 전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럼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첫 번째는요, 각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먼저 합니다. 자, 인덱스 함수의 각각의 인수,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매치 함수, 맥스 함수,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함수를 안다고 해서 바로 수식 만들 수 없습니다.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최대값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구나. 자, 그 다음 최대값하고 동일한 열의 값을 구해야 되고, 그때 데이터를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응용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함수를 안다고 해서 중첩해서 바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자,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그 다음 풀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구하느냐,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구한다. 그리고 매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최대값의 열 위치값을 찾아야 된다.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문제풀이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짚어드리고, 그 다음 수식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수식을 이제 이해를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교재에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맥스 함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맥스 함수의 이 값을 이용해서 매치 함수의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왜 수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설명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식을 직접 입력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요. 각 함수를 학습을 하고, 문제를 이해하고, 함수풀이 이해하고, 수식 만들기,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시험은요, if 함수를 이용을 해라, 이렇게 안 나옵니다. if, sum, average 함수를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중첩하도록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각 함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중첩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함수 사용법을 꼼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AND 함수가 시험에 나오면은 OR 함수도 같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나의 강의실에 들어와서 강의실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강 학습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강의 수강에 필요한 자료들을 업로드한 그런 게시판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정오표라든지 뭐 채점 프로그램 관련된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강의 보기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 교재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강의 보기는 두 가지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들 해상도에 따라서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큰 화면을 클릭을 하시면요, 강의가 크게 확대가 되어서 재생이 되고요.
작은 화면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작은 화면으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 해상도를 좀 크게 쓰시기 때문에 큰 화면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아마 좀 시원하게 강의를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교재를 클릭을 하면요,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대부분 나올 겁니다. 길복 교재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따로 교재를 제공해 드리진 않습니다. 교재를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강의 중에서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이제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교재를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강의 보기를 클릭을 했을 때 그 강의 보는 화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강의를 볼 수 있는 화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화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동영상 재생의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화면 배율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크게 혹은 작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를 클릭을 해서 좀 더 빠르게 강의 화면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볼륨 조절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마크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북마크는 강의 중의 내용을 좀 더 빠르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프로시저 부분을 보고 싶다. 2012년 뭐 1회 기출문제에서 프로시저 문제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벼락치기 강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특징을 이제 설명드린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주 1회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것도 국내 유일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별도 공지해 드릴게요. 개별적으로 피드백 서비스를 해 드릴 겁니다. 부족한 부분들 제가 그렇게 지도를 해 드릴게요. 강의를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들으시려면은, 이제 실습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한 단계 듣고 화면 멈추시고 교재를 이용해서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실습 파일이 필요한데 다음 강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없는 노하우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교재, 길복 교재에다가 메모를 미리 해 두십시오. 강의 들으실 때 메모는 조금 하셔야겠죠. 그런 노하우들을 이제 메모를 해드리면은 이제 후에 복습을 하실 때는 길복 교재만 가지고 복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 중에도 이제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복습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모바일로 강의 들으실 수 있도록 무료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리고 mp3 파일, 자, 소리만 별도로 해서 파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강의를 바로 들으시면 되고, 혹시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은 mp3를 재생을 해서 뭐 복습도 하고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이동 중이라든지 뭐 언제 어디서든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설 시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뒤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관련 FAQ 게시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시 문제를 복원한 그런 게시판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도 진행을 할 겁니다. 컴1급 실기 출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뒤에 말씀을 또 드리고요. 실기 검정 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형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글 오피스 2007 버전을 이용하는 문제고요. 한 10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시간은 스프레드시트는 45분, 데이터베이스는 한 45분 이렇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총 9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과목은 스프레드시트하고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엑셀하고 액세스 두 개 과목에 대해서 시험이 주어집니다. 점수는요, 100점 만점 기준에서 70점 이상이 합격 점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이제 만점의 이제 기준에서 과목당 이제 70점 이상이 합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프레드시트가 이게 100점이고요.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60점이잖아요. 평균을 따지면은 8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합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각각이 과목당 70점 이상이 되어야만 합격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60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주의를 하셔야 돼요. 필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1교시는 이제 스프레드시트를 응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교시는 액세스 시험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출제 기준이 이제 세부 사항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12년도에 이제 오피스 버전이 바뀌었고요. 2014년도에는 뭐 필기하고 관련된 내용이지만은 자, 윈도우즈 7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도에는 세부 사항이 이제 개편이 되었는데요. 이 텍스트 자료만 보시면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그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 7월 25일에 대한상공회의소에 관련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출판사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는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제 기준 개편에 따라서 각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 그리고 온라인 교육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상공회의소 입장에서 서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시험을 출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서로 정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이퍼링크하고요. 카메라 기능이 삭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 이 기능은요. 사실상 이전에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출제 기준에는 사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2015년도에 실기 관련해서는 특별히 바뀐 내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학습하신 대로 그대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입실에서 퇴실까지 시험 절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시작 20분 전에 입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5분 전에 좌석 확인을 하시고 대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입실을 하면은요, 자신의 인적사항과 자리 번호가 표시된 컴퓨터에 앉아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시험 시작 10분 전에 수험자 인적사항을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분 전에는 시험 유의사항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되면요, 시험지가 이제 배부가 됩니다. 보통 이제 상시 시험을 보시면은 시험지가 이렇게 뭐 코팅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배부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시험지를 가지고 컴퓨터 화면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시면서 문제를 보면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이제 과정이 이제 그 시험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죠. 스프레드시트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두 개의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스프레드시트 작업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45분이 되고요. 문제지에 보시면은 지상에 암호가 있습니다. 암호를 입력을 하셔야만 문제의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 입력하시고 스프레드시트 작업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을 해서 15분 후에는 시험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시험 종료를 이제 감독관이 알려줄 건데요. 그럼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장을 하시고 문제지는 감독관에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분가량 쉬었다가 2교시가 또 시작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시험이 동일하게 또 시작이 돼요. 시험 유의사항을 확인을 하시고 또 시험지가 또 배부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암호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지의 지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지금 여러분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장 가면요, 감독관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실에서 퇴실까지 진행이 되는 거구나, 그 정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시험이 종료가 되면요, 뭐 45분 뒤에는 이제 시험이 종료가 되겠죠. 한 번 더 저장하시고 시험지 제출하시면 되고, 자, 문제지 제출 후에 이제 퇴실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 도중 컴퓨터가 다운되면요, 여러분들 개인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은 필수가 되겠죠. 자, 시험 응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몇 가지 내용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응시 수수료 부분인데요. 자, 응시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12,000원, 실기 같은 경우에는 14,50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정기 검정하고 상시 검정과 차이점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기 검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번 정해진 날짜에 응시하는 시험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자격증이 1년 동안 언제 시험이 있는지 발표가 되죠. 그래서 3번에서 한 4번 정도 시험이 있는데,
이제 커말 같은 경우에는 정기 검정은 1년에 3번이 있고요. 그리고 상시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시 검정은 정해진 일정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수시로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정기 검정을 응시하지 않고요. 상시 검정으로 대부분 이제 응시를 하죠. 원하는 날짜에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기 검정이 쉬우냐, 상시 검정이 쉬우냐, 뭐 결론 말씀드리면은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큰 차이점이 없고요. 어렵다 쉽다라는 것을 느끼는 개인의 차이는요. 어차피 시험 자체가 문제은행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면 쉽게 느껴지는 거고요.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에는 큰 차이점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급적이면은 상시 검정으로 해서 그렇게 접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에 응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 시험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버전, 필기든 실기든 뭐 정시든 상시든 MS 오피스 2007 버전을 기준해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2년 동안 필기 시험이 이제 면제가 되죠. 필기 시험에 언제 합격을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실기 시험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주소로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필기 시험에 합격한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실기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상시 검정으로 여러 급수의 시험을 동시에 치를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시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느냐? 정기 시험 접수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고요. 필기 시험에 합격한 후 바로 상시 검정에 접수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실기 시험을 치는 후 합격자 발표 이전에 다시 상시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이 부분 좀 중요한데요. 뒤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험 접수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면은 환불 받는 방법, 자, 아래쪽에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고 혹시나 일정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100% 이제 환불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기 시험의 각 문제에는 여러 지상이 있는데 하나만 틀려도 모두 오답으로 처리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강의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문제의 주제는 하나지만은 그 문제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각각의 배점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전체 문제가 주어지고 하나가 틀렸다고 해서 모두 0점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점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부분 점수가 아니라 또 이렇게 통으로 하나만 틀려도 다 틀리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강의 중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격증이 이제 집으로 배달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신청을 하셔야 돼요. 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 말씀을 드렸었죠.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급 이제 2개의 과목이 되고요. 2급은 1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70점 이상이 되어야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장에서 필기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험지가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죠? 주어지면은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필기구를 가지고 시험지에서 이렇게 줄을 긋고 풀이 방법을 표시하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시험장 가서는 필기구를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장 가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눈으로 문제를 풀고 직접 뭐 수식을 입력하고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급하게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상시 접수로 연속으로 3회 정도 접수를 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컴마 1급 실기가 어렵다라는 이유가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은행식이죠. 문제은행식은 맞는데요, 문제 종류가 한 교실에서 시험을 만일 15명이 응시를 하잖아요. 그죠? 15명이 문제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있고 낮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를 했지만은 높은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불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낮은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은 당연히 합격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
급하게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속으로 3회 정도를 미리 접수를 하는 겁니다. 1일, 뭐 5일, 뭐 10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연속으로 응시를 하는 거예요. 연속으로 응시를 해서 연속으로 3회 정도 응시를 하면요. 그 중에서 한 번은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난이도가 조금 쉽게 무난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제대로 풀이하면 이제 여러분들 합격을 하시는 거죠. 자, 이거 요령이 되는 겁니다. 급하실 경우에는 3회 연속으로 접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기타 추가 내용들은요, 사이트에 보면 FAQ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점수 조회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이트에 접속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합격을 하셨으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요. 뭐,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그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은 또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근데 만약 불합격했을 때는, 자, 어떤 점수로 해서 불합격을 했는지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엑셀하고 액세스하고 조금 다른데요. 자, 엑셀 같은 경우에는, 표 서식에서 5점, 뭐, 계산 작업에서 18점, 자, 매크로에서 10점, 뭐, 어플리케이션에서 10점, 차트 10점, 뭐, 그래서 총 득점이 53점으로 불합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해서 점수가 나와요. 액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DB 구축에서 22점, 뭐, 입력 수정 20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총점이 얼만지, 총 점수가 얼만지 나오고, 그래서 불합격이다. 그러니까 70점이 되지 않으면 이제 불합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파트별로에서 점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그러니까 엑셀을 어떻게 이제 준비하면 되는지, 자,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합격하기 위한 점수는 100점이 아닙니다. 70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역별로 해서 최소 목표 점수를 정하고요. 그 전략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엑셀에서는 4개의 작업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본 작업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목표 점수를 25점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계산 작업은 함수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한 18점 정도. 분석 작업은 그대로, 그리고 기타 작업도 한 15점 정도 배점을 해서 총 78점 정도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강의는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해서 많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은 그런 영역들은 패스하셔야겠죠. 그렇죠? 보지 않고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선택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엑셀에서 기본 작업을 25점 목표로 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본 작업은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뭐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뭐 일반 서식,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강의 중에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외부 데이터는요, 15점짜리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고급 필터는 5점짜리 한 문제, 조건부 서식은 5점짜리 한 문제, 일반 서식은 5점짜리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것을 다 더해보시면 30점이죠. 30점인데 일반 서식은요, 잘 출제가 안 됩니다. 출제가 된다면 5점짜리 한 문제로 출제가 되지만은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외부 데이터, 조건부 서식, 그리고 고급 필터가 주로 나와요. 그럼 효과적으로 공부하시려면 이 세 가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계산 작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점 정도의 목표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출제 항목이 배열 수식 그리고 일반 함수식 사용자 정의 함수가 나와요. 일단 배열 수식은 그대로 이제 목표 점수를 다 가지셔야 됩니다. 배점만큼. 자, 6점짜리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일반 함수식은요, 6점짜리로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 정도 목표하시면 되고, 자, 사용자 정의 함수는 최악의 경우에는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시고 나머지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분석 작업은 이제 20점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배점만큼 목표로 이제 목표 점수로 해서 그대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픽업 테이블, 부분 합, 자동 필터, 데이터 통합 이런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모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주의할 점은요. 픽업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10점짜리가 한 문제 출제가 돼요. 보통은 5점짜리로 두 문제가 나오는데 10점짜리로 한 문제가 나와요. 픽업 테이블은 실수 하나만 해도 어떻게 되냐면은 10점이 날아가는 경우가 최악의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물론 강의 중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엑셀에 있어서 마지막 작업 영역은 이제 기타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은 차트하고 프로시저가 출제가 되는데요. 차트는 배점이 10점인데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10점을 그대로 목표 점수로 보시면 되고, 자, 프로시저가 가장 문제가 됐죠. 아무래도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점이 15점이지만은 5점 정도를 목표로 하십시오. 그래서 너무 만일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만 공부를 해서 5점짜리 세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맞추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준비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죠. 합격 점수는 70점이 되는 겁니다. 엑셀,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에 비해서 그 액세스가 좀 쉬워요. 쉬운데 DB 구축에서 배점이 30점이 되는데 30점 그대로 목표 하시고요. 입력하고 수정하는 파트에서는 20점, 조회하고 출력은 20점, 처리 기능은 15점을 해서 총 한 85점 정도 목표를 하시면 됩니다. 자, DB 구축하는 파트인데요. DB 구축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출제되는 내용은요. 테이블을 완성하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관계를 형성을 하고 필드의 조회 속성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4점짜리가 이제 5문제가 나오고요. 5점짜리가 2문제가 나와요. 이 중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 점수 그대로 배점 그대로 목표 점수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입력 및 수정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폼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출제 파트는 이제 폼을 완성하고 조회하고 콤보 상자하고 하위 폼 관련해서 나옵니다. 폼을 완성하는 부분은 쉽기 때문에 3점짜리로 해서 5문제가 나오는데요. 이제 배점 그대로 목표 점수를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조회 같은 경우에는 5점짜리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포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콤보 상자라든지 하이폼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대로 목표 점수를 가지시면 됩니다. 조회 및 출력 기능에서는 20점을 목표로 하십시오. 이제 조회 및 출력 기능에서는 보고서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조회하는 파트가 출제가 되는데요. 보고서를 완성하는 이제 배점이 15점. 자, 이거 그대로 이제 목표 점수를 생각하시면 되고, 조회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점짜리가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 정도는 놓칠 수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지막 작업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처리 기능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처리 기능은 이제 매크로, 프로시저, 자,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쿼리,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출제되는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3가지 형식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0점짜리로 해서 이제 쿼리 2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10점짜리로 해서 2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10점짜리 쿼리 1문제하고 5점짜리 쿼리 2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점이 되잖아요. 그죠? 혹은 8점짜리 쿼리 문제 1문제하고 6점짜리가 2문제 나올 수가 있고요. 10점짜리 하나 나오고 5점짜리 쿼리 하나 하고 5점짜리 프로시저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쿼리와 관련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요. 프로시저는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없을 때는 프로시저는 포기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령껏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자격증 준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강의 중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강의를 한 번에 단기간 투자해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이렇게 둘러서 투자해서 합격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 번을 불합격해서 합격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한 번에 단기간 합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전략을 수립을 해서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라든지 걱정은 버리시고요. 강의만 따라오십시오. 강의의 모든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합격 전략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